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10월 중반에 한 주가 종료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시장은 강세였는데요.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3대 지수가 모두 올랐고 암호화폐 시장도 비트코인이 68,000달러를 넘기면서 강세였습니다. 우선 큰 경제지표의 발표가 없었던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세 모드였는데요. 다우가 주간으로 0.96% 상승하며 신고가 경신을 이어갔고 S&P도 주간으로 0.85%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증시 역시 10월부터 연말로 가면서 강세였던 게 기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경제 이벤트가 없을 때 강세 패턴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도 아주 중요한 경제지표의 발표는 없고요. 진짜 중요한 시점은 10월 말과 11월 초에 몰려있는 다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10월 29일 화요일에 잡 오프닝, 기업들의 채용 공고 발표가 있고 30일에는 경제 바로미터죠. GDP 발표, 그리고 31일에는 연준이 물가의 기준선으로 삼는 PC 물가지수의 발표, 그리고 11월 1일에는 현재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경제, 물가, 고용까지 지금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지표들이 정말 한꺼번에 몰려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걸쳐서 4분기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간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그만큼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 후반 정도부터 이에 대한 리스크 오프 현상, 그러니까 시장을 떠나서 지표들을 보고 나서 다시 들어오려는 현상이죠. 그게 다음 주 후반 정도에서 다다음 주 초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금리 전망치가 다시 내려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11월에 노컷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미약하지만 빅컷 가능성이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너무 강했던 고용 때문에 금리 전망치가 급등하는 시장의 발작이 잠잠해졌음을 암시하는 장면이죠. 다만 이 예측은 다다음 주 주요 경제 지표들의 발표 이후 다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은 대단히 긍정적인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68,000달러를 넘기면서 반년 넘게 이어져 온 하락 추세선의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은 완전한 돌파에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가격 추세는 강세입니다. 당장 오늘 내일의 가격이 아니라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이런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죠. 과거 하락 추세선의 돌파에 실패했을 때는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하락 추세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번에는 고점과 저점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상승 추세 속에서 돌파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당장은 돌파에 실패해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더 높은 저점을 기록한 뒤 그 다음번 돌파 시도는 더 강력하게 이뤄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도약을 시작하는 시점 자체가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압력도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다다음 주 10월 말까지는 중요한 경제지표의 발표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10월은 전략 후강의 흐름이라고 설명을 드려왔었죠. 이것은 단순히 저의 감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자 통계입니다. 비트코인의 과거 10월 평균 수익률은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거의 2배가량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같은 현상이 이번 10월에도 나타나고 있죠. 거기에 다음 주 월요일은 한국 시간으로 정확히 반감기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반감기 후반전 페이즈 2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반감기 이후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하락하며 퇴출될 채굴자들이 모두 팔고 떠나는 일명 채굴자 항복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공급 감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지점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항상 이 지점부터 제대로 된 상승을 시작했었습니다. 이번 사이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차와 3차 사이클의 반감기의 해의 평균 가격과 2024년 현재의 평균 가격의 추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9일 기준 거의 완벽하게 동일한 가격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비트코인은 너무나 강력한 패턴성을 지니기 때문에 앞서 나가봐야 결국 평균으로 회귀하고 뒤처진다 하더라도 평균으로 회귀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가격의 상승이 일어난 시점은 반감기의 해에 10월 후반부부터였습니다. 자, 지금 바로 이 시점부터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4분기의 비트코인 가격은 어디로 갈까요? 너무나 쉬운 그림 채우기죠. 이거는 IQ 테스트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사람들은 여전히 눈치를 차리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 3월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잠깐 반등했던 소셜미디어의 관심도는 다시 바닥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될 때 다시 급등할 예정입니다. 이게 항상 반복되어 왔던 슬픈 역사죠. 가격이 쌀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가격이 오르면 그제서야 뒤늦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불나방이 되어 장렬하게 희생되죠. 대중들이 투자로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에게 신호를 보냈으며 그 신호는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신호라고 해석해 드렸었죠.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자신들의 어닝콜에서 비트코인을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 선언한 것은 정말 엄청나게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신호를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바로 이번 주에 나타났습니다. 블랙록의 어닝콜이 있었던 지난주 금요일 이후 약 5일 동안 무려 21억 달러의 자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순유입되었습니다. 바로 이날이 블랙록의 어닝콜이 있었던 날인데요. 정말 대놓고 그 이전과 그 이후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블랙록 어닝콜 이후 ETF로 자금이 몰려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강력한 유입세는 ETF가 출시되었던 초기 1월, 2월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 신호에 따라 함께 움직이며 일반인들과 반대로 행동합니다. JP 모건은 CEO인 제이미 다이먼을 필두로 비트코인에 대해 가장 비관적인 자세를 견지하던 은행입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비관적인 레포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JP 모건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며칠 전에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레포트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태도의 변화는 기관들이 고질적으로 사용해오던 수법입니다. 자신들이 매집을 진행할 때는 비관적 레포트를 내놓으면서 가격을 하락시키다가 매집이 끝나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의견을 바꿉니다.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 골드만삭스가 해먹었던 수법이죠. 골드만삭스 역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던 기간에 비트코인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보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분기 종료 후에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양식을 통해서 무려 4억 달러 가까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했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 매집은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2분기 기간 동안 이뤄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매집을 진행한 골드만삭스는 이제부터는 어떤 의견을 펼칠까요? 겉으로는 비관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몰래 매집을 진행하던 골드만삭스가 이미 자신들의 고객들에게만 보낸 메모에서 선거 이후 어떤 정당이 집권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면서 전무이사가 직접 비트코인 투자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은 어려울 것 같고 11월 이후 오른다고 했으니 그 자금들이 바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그들만의 신호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SEC가 그동안 계속해서 지연시켜오던 비트코인 옵션에 대한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비트코인 옵션은 기관들에게 해지 수단을 제공하면서 더 많은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되어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변동성을 줄여주고 기관들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블랙록이 신호를 보내고 비관적이던 JP모건이 갑자기 긍정적인 레포트를 내고 계속 지연되던 SEC의 옵션 거래가 승인되는 이 모든 현상이 단순히 우연일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는 동안 일반인들은 모두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했죠. 올해 1월 현물 ETF 승인 이후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가진 신규 고래들의 보유량은
단 한 차례도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생긴 새로운 고래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부분 ETF들이겠죠. 대중이 하루하루의 가격에 휘둘려서 욕하고 지쳐 떠나는 동안 그들은 뒤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가격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비관적 뉴스를 내보내며 가격이 계속 횡보하는 동안 그들은 반대로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레리 핑크와 JP 모건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죠. 신호가 발생한 그 날로부터 갑자기 ETF로의 유입량이 폭증했습니다. 특히 신호를 보낸 당사자인 블랙록의 유입이 역대급입니다. 불과 4일 동안 10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됐죠.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소통되고 있는 그들만의 신호고요. 저는 그 비밀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해석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분명한 사이클이며 패턴입니다. 바로 이게 비트코인 투자의 가장 심플한 장점이죠. 비트코인은 매 3개월마다 반복되는 불안한 실적 발표도 없고 자산의 가격을 한계 짓는 현금 흐름도 없습니다. 오직 공급과 수요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가치 저장의 수단, 즉 구매력 배터리의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급 수요 역학에 거대한 충격을 주는 반감기를 기점으로 3년 상승, 1년 하락, 3년 상승, 1년 하락, 3년 상승, 1년 하락의 패턴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심플한 원리이며 단순한 만큼 아름답습니다. 4년 전 3차 사이클의 현재 시점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대략 6배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폭발적 상승이 일어나는 반감기 마지막 해의 가격은 61,500달러였죠. 2020년대, 2024년이 6배의 가격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비율로 가격이 상승한다면 2021년과 비교한 2025년의 가격은 36만 달러가 넘을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같은 비율로 상승하지는 않겠죠.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사이클이 그 정도로 후반부의 모든 것을 폭발시키는 포물선 상승의 형태를 가진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셨다시피 아직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조차 오늘의 가격만 보면서 비트코인 사이클이 단기간에 얼마나 크게 가격 상승이 가능한지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은 내년이 되면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는 사람인가요? 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사람인가요? 단언컨대 투자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미래 가치에 대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믿을 수 있게 되었을 땐 이미 기회가 없는 것이 투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부분을 최대한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미래 가치를 마저 채우는 일은 온전히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부디 올바른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